네, 10월 19일 뉴스파인더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겨울 날씨처럼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국감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이냐 관련해서 유동규 씨를 제가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식으로 꼬리를 자르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일개에 말 그대로 본인이 비유했던 만큼 일개 한전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고 나중에는 차관급인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마치 그냥 일개 직원 중 수천 명 중 한 명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죠. 저희도 간부와 편 기자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말장난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씨 논문 표절이 안 그래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수사를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처럼 이런 학력사회, 입시사회, 저희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다 보니 전부 공부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더 상위권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지금 앞에 조국 사태에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논문 표절로 하면서 누군가 석사를 받을 학위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학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 취직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학위를 가지고 저희 나라는 하다못해 신문에 이런 논평을 기재해도 학위에 따라 이런 소위 말하는 원고료가 달라집니다. 그것만큼 부정 입학에 대해서는 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실예로 들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방금 찾아봤는데요. 최순실 씨도 딸 입시 부정 사태에서부터 탄핵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에 딸 정윤아 씨 이화여대 입시 부정 사건부터 이 탄핵의 단초가 된 겁니다. 그만큼 입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적폐 세력이라는데 이런 입시 적폐가 적폐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신적폐 세력입니다. 이게 그냥 반납하고 넘어갈 문제입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학위 반납하면 끝나는 거겠네요? 부정 입학합니다. 부정으로 논문회가 또 학위 석사 땁니다. 부정으로 박사 땁니다. 다 반납하면 그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거보다 더 큰 범죄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학위로 살아간데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특정인을 또 언급해서 미안하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유명한 가수 홍진영 씨죠. 앞에 어쨌습니까? 청와대 청원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학위를 반납했다고 표현했죠. 미안하지만 학위는 반납이란 건 없습니다. 반납이란 말 성립도 안 됩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지금 홍진영 씨는 자숙을 하고 있죠. 국민들이 다 정식 수사를 청원했습니다. 제가 또 언급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홍진영 씨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야 이런 학위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면 정말 좋은 노래하고 흥겨운 노래하고, 나 홍진영 씨 노래도 잘 듣습니다. 엄지척 이런 노래도 있고, 보고 국민들한테 기쁨을 준 점이 많기 때문에 이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지금 자숙 중이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캠프의 공보단장이던 지금 정운영 공보단장이 이야기를 했죠. 이낙연 공보단장이 이재명은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다. 원팀은 없다고 딱 선을 그었죠. 한마디로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 표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를 겨냥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쌍욕도 표절도 거짓말도. 이 표절 논문을 반납했다는 논란을 지금 한참 키우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합니다는 게 표절도 하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쌍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본인이 내세우는 합니다에는 슬로건에 형수 쌍욕, 여기에 논문 표절, 쌍욕도 진위를 파악해 보면 친형이 회계사 출신이던 친형이 그 당시에 유동규를 지적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통화 내용에. 지금 들어본 사람도 꽤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논란의 진위 여부는 둘째치고 지금 여기 논문 표절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지금 뭐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를 떠나서 이 자체로도 모든 우리 사회는 이런 학력 위조를 하면 내지는 표절로 뭐 논문 표절 허위 논문이죠. 허위 논문 허위 학위가 되는 겁니다. 학위를 반납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수사해야 될 사항이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로 제가 홍진영 씨 당시에도 저희 한국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당시 국민청원 게시판에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조선대학교 부정 입시 및 부정 석박사 학위에 대해 정식 수사를 청원합니다는 청원이 올라갔었고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작성자는 한국의 교육제도는 모든 것이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대학 입시 과정과 석박사 과정에 조금이라도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검찰의 정식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했고 실제로 이게 논란이 돼서 아주 인기가 많았죠. 뭐 사실은 트로트계 여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 장윤정 씨랑 쌍벽을 이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았지만 모든 활동 중단하고 자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육제도에서 입시 부정은 청년들에게 모든 상실감을 안기고 청년들에게 정의감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왜 2030이 민주당에 돌아섰겠습니까? 바로 입시 부정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겠지만 입시 부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표현들을 청년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시 부정은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논문을 반납했다고 말장난해서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석사, 박사 학위 반납이란 제도가 없다. 여러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도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인해 석박사 학위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더 큰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일단락하기 위해서 여론 진압에 나선 게 반납이라고 당시에 이 홍진영 씨 사태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찬스로 소위 출석도 하지 않고 고학점을 받은 당시 그 석박사 학위 4년 만에 받은 사실이 있는 교수 등이 적발돼서 12명이 실제로 부정행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죠.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처벌하고 그건 안 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말장난하고 반납할 사안이라는 식으로 논문은 반납이 없습니다. 이 중앙일보 나온 기사인데도 실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표절 논문 반납했다는데 가천대에는 반납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제가 가천대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실제로 가천대는 성남시에 있는 경원대학교라는 곳과 뒤에 이 가천대학과 합병을 했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은 가천대는 반납 제도가 없습니다. 그 논문 표절에는 반납이란 건 없습니다. 표절은 수사를 해서 어떤 교수가 어떤 심사한 교수가 어떻게 눈 감아 줬는지 아니면 어떤 루트로 그래 허술하게 심사를 했는지 어떤 부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궁하고 수사해야 될 사항이죠. 반납이란 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학교 측에 논문을 반납했다 주장했지만 해당 논문은 반납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가천대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을 어떻게 심사하고 처리했는지 묻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도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이 철저한 조소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여든 야든 조사해야죠. 그리고 앞서 14년 이 후보는 가천대 옛 경원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원대는 성남시에 있었습니다. 가천대 석사 논문 당시의 경원대라고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에 있었습니다.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2014년 당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학교 측에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6년 한 강연에서 중앙대를 졸업하고 나서 가천대 학위가 필요하겠냐는 식으로 비판이 커지자 사과를 했지만 이거는 또 가천대 학생들을 비하하는 행위입니다.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 가천대라고 그 가천대 학생들과 학부모들, 관계자들, 이 경원대 학생들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나온 대학교는 훌륭한 대학교입니까? 이런 인성 자체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이라뇨. 본인의 대학은 얼마나 이름이 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학력 차별과 인격 모독, 이 많은 가천 대학교 학생들을 다 모독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천대 윤리위원회는 검토한 결과 해당 논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학칙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방 정치에서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이 논문이 최근까지도 지난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에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고 반납하고 제1에서 깨끗이 지웠다고 반납했기 때문에 해당 논란이 정리됐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이나 이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나 반납되지 않았다. 가천대 관계자는 학교 규정상 논문 반납 같은 제도는 없고 원생이 원한다고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문을 표절했는데 논문을 내가 그럼 거짓말로 내가 하기를 정유라 씨가 어떤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입학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미안하다 들켰으니까 나 그럼 학위 없던 일로 할게. 미안하다 내가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특기생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메달을 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을 샀어요. 메달을 땄어. 그럼 내가 뒤에 가서 없던 일이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 대학을 들어가고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부정과 정의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이걸 대충 넘어가려고 지금 떼우려고 말장난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30 모든 청년과 지금 여기서 언급한 가천대 모독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 그럼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의 학위는 왜 받았습니까? 저는 참 이런 인성을 가지고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다 이 뉴스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게 그냥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저명 인사들도 자숙하고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방송하면 모든 방송에서 하창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논문 표절 나왔던 분들 제가 누구 특정인들 괜히 또 다시 상처가 되는 것 같아서 분명히 본인이 잘못한 거고 잘못이고 범죄는 맞지만 반성의 기간이 있었을 텐데 제가 언급하지 않겠으면 TV에 나왔던 유명한 교수님들도 다 패널로 나오든 사회자로 나오든 전부 다 이런 학위 위조, 학력 위조는 진짜 자기 자리를 다 내려놓고 모든 진짜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게 방송이든 예전에 MBC에도 있었고 많았죠. 사실은 우리 학력 위조 유명한 분이 건축 하시던 분이 어떻고 저떻고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부정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나 논문 반납했어? 지금 애기들 말장난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현행법에 따르면 학위 취소는 학교 측이 결정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부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물론 정치에서 이게 나온 문제이지만 지금 국정감사에서 이 학위는 한국 교육의 입시 제도에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민주당에서도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럼 오늘 경기도 국감에 보니까 김부선 씨가 이재명 안에서 솔직해져라. 여기서 뭐 야당 서범수 의원이 한 것 같은데 김부선 추정인물로 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국민을 개돼지로 한다. 사이코패스다. 더 구체해지지 마라. 국민 앞에 솔직해야. 이 지사가 해당 녹음 파일을 관련 언급은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경기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그 조언하는 육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육성 파일에 국민을 개돼지로 한다. 나한테 했던 것처럼 국민한테 솔직하게 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급은 안 했지만 지금 여기 국감에서 어떤 분이 국감을 보다가 도저히 열이 받아서 못 참겠다 전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경기도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지만 지금 다른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지만 도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부선 씨가 기존에도 연인관계를 줄곧 주장해왔고 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은 대신 낭동했지만 김부선을 우습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위험한 생각, 위험한 발상이다. 이재명 씨, 재명 씨,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나. 나는 당신에게 유령이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해지고 구차해지지 마라. 당신이 63년생 토끼띠라고 얘기했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한테 솔직하게 했던 것처럼 전 국민한테 솔직하게 해라. 이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에서 언급하지 않은 가천대 대학원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이게 대해서 가천대의 일루성을 지적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 김부선 씨가 연인관계였냐 아니냐 이것도 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지금 또 차후의 문제고 이 논문 표절은 밝혀졌고 본인이 했다고 인정했고 반납을 했다는데 이게 그냥 반납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윤아 씨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 이 딸 입시 부정부터 시작됐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한 입시 사회인 한국에서는 범죄 행위입니다. 청년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한마디는 표절은 반납이 아닌 사회 경리할 범죄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